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수 체계도를 잘 따라서 수업을 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외에 비교과 활동이 교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공 동아리나 학회에 가입해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중에 캠프가 있습니다. 2박 3일 캠프나 3박 4일 캠프들이 있는데 캠프를 통해서 수업에서 배우지 못한 실제적인 도구 활용법, 뭐 iOS를 이용해서 앱을 만든다든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상 처리와 관련된 오픈소스를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학기에 배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미리 예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캠프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S랩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스마트랩의 약자입니다. 교수님마다 S랩이 하나씩 있어요. 그 S랩은 대학원생, 학부생, 교수님, 산업체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공간이 다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S랩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가입이 되면은 대학원생처럼 랩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적인 지식들을 또 연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밖의 활동도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인턴십을 한다든지 경진대회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학술대회나 전시회에 참관해서 한동대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까딱하면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물론 세상 흐름을 알 수가 있지만 실제 몸으로 부딪히는 지식이 더 여러분들한테 강한 자극으로 다가올 겁니다. 공부는 수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유튜브나 무크나 OCW 등등 또는 칸 아카데미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안에서도 친구가 중요하지만 또 이 전공 분야에서 다른 한동대 바깥에 울타리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트렌드를 읽고 자기 개발을 위한 자극을 끊임없이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 교과 수업에서도 더 의미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학점을 채워야 되니까 앉아있거나 필수라고 하니까 듣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왜 배우는지 이유를 알고 써먹을 목적을 가지고 궁금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수강하는 거하고는 배우는 내용의 양과 질이 엄청난 차이를 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과 활동과 이런 비교과 활동을 병행해서 꼭 학습을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해당되는 말인데 미리 공부를 좀 해온 사람도 있어요. 대학교에 오기 전에. 그건 타고난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학생들은 학점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좋아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호기심에 넘쳐서 의욕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개발하고 자랑하고 그러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업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외부 활동과 또 이런 프로그래밍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을 즐기고 선도해 나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학년별로 제가 추천하는 로드맵이 있는데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전공학회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해 여름방학 때는 C를 미리 공부하시고요. 1학년 2학기에 되면은 이제 C를 당연히 열심히 수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 1학년만을 위한 공모전이 있으면 교내 공모전 거기에 출품을 뭐라도 해보시고요. 겨울방학 때는 배운 C를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프로젝트로 다음 학기에 필요한 C++를 미리 예습합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구조 과목에서 C++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맛을 보아 놓는 게 좋아요. 2학년 1학기가 되면 이제 생존의 학기가 됩니다. 2학기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정말 바쁜데 여름방학이 오면은 그 어떤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되 웹이나 앱 중에 하나를 좀 자신감을 키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2학년 2학기는 실전 1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뭔가 프로젝트 맛을 보는데 교과목에서요. 인공지능 분야에 특히 좀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학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겨울방학 때 해외 연수를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들이 중국에 가는 것도 있고 미국에 가는 것도 있고 일본에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때 2학년 2학기에 나갔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뭔가 자기만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영어 성적, 토익이나 토플 성적도 2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받아두시면 좋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2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되면 드디어 이제 S랩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해 여름방학은 이제 S랩에서 훈련 받으면서 공학 프로젝트 기획을 시작하는 첫 학기가 될 겁니다. 3학년 2학기는 공학 프로젝트 기획을 학기 내에 하고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를 이어주는 이 겨울방학은 가장 강도 높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될 거예요. 이때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커리어를 쌓기 원한다면 공모전에 이때쯤이면 나갈 수 있는 내공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학년은 캡스톤을 완성하고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는 기업 인턴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미리 한번 가서 경험을 하고 회사가 마음에 들면은 사실상 채용이 되는 거죠. 이때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취업이 된 상태에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휴식하면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좀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고급 주제 과목들을 이때 수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공학 공부는 혼자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잘하는 사람은 혼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학부생이고 이 분야의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잘 아는 사람이라도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이 있다면 훨씬 더 힘이 되고 또 애매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을 서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래서 공부는 같이 하는 거다 하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팀이나 아니면 교회나 뭐 취미 동아리나 이런 것은 친구를 있지만 같은 전공을 하는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전공을 하는 친구는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졸업하고 나서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의지가 약했을 때 북돋아 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학습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전공 공부할 때 옆에 앉은 학생들 또 교수님이 같이 과제를 하라고 랜덤하게 조를 짜줬을 때 그 친구들을 붙잡으시고 같이 식사라도 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전공 학회에 가입을 하시면은 학회에서 방학 때 프로젝트를 하지만 학기 중에는 스터디를 같이 하는 좋은 또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배워서 남 주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강의를 그냥 귀로만 들으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거를 손으로 적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서 들으면은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더 확실하게 자기 걸로 체화하려면은 실제로 배운 거를 행동으로 옮겨볼 때, 프로그램을 해볼 때, 실험을 해볼 때 더 많이 몸속에 남게 되고요. 정말로 많이 배우려면은, 배운 것 이상으로 깨달으려면은 남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남을 가르칠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것도 더 명확해지고 또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같이 공부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이해한 바를 가르치면은 서로의 배움이 2배, 3배가 될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도 되고 4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울 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라는 곳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배워서 깨닫게 되는 곳이 대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모를 때 그거를 숨기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물어서 알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 사람이 많아요. 친구, 같이 공부하는 친구, 또 선배, 과목의 조교, 그 과목의 교수님, 또 전공 지도 교수님,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자원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 인생에서 딱 4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안 물어보면 언제 물어보겠습니까? 모르면 물어보시고, 물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돌아오면은 물어보는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질문의 대상을 바꾸어서라도 꼭 모르는 거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